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요새 제가 또 행정사 개업 준비로 굉장히 또 바쁘지만 여러분들과 또 공인중개사 채널에서 꾸준히 촬영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좋은 콘텐츠를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꾸준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어김없이 전 토요일날 촬영을 하는데 오늘도 이제 계약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계약을 하고 나서 손님께 당연히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서를 교부하고 확인설명서도 교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제증서라는 걸 교부합니다. 공제증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공제증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딱 계약하시면 이런 증서를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주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대표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제증서 날짜를 보니까 만료가 2월 11일인 거예요. 오늘 날짜가 2월 1일이거든요. 만료기간이 다가왔네 느꼈고 얼마 전에 문자가 왔었기 때문에 제가 메모를 해놔서 오늘 이제 계약이 끝난 후에 바로 공제료를 납부하고 공제갱신을 했는데요. 공제료 납부하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공인중개사 학원에 이제 강사로 데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제증서, 그러니까 업무보증 설정이라고 정식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이 업무보증 설정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책에는 중개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실무에 있어서 세 가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제증서는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이렇게 공제료를 납부한 중개사들은 공제증서라는 걸 발급을 하는 거고요. 공제료를 냈다라는 증거 서류가 되겠죠. 업무보증 설정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말인데 중개사무소들 앞에 가보면은 2억, 법인은 4억, 분사무소는 2억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데요. 개설 등록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 중에 하나가 업무보증 설정입니다. 업무보증 설정이 일반적으로 제가 현업에서 봤던 중개사님들은 거의 100 중에 한 95 정도는 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증서 형식으로 공제료를 납부하고 가입을 하시는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원래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협회에 공제료를 내고 공제증서 업무보증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보험기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본 분은 SGI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 납부하고 이렇게 보증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분은 옛날에 강남에서 상가중개를 같이 공동중개할 때 그 법인의 대표님이 한번 하신 걸 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방법은 공탁을 하는 방법인데요. 예치금을 넣는 거예요. 실무상 거의 공탁을 하는 분은 없습니다. 업무보증 설정이라는 걸 필수적으로 해야 개설 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필수 요건이에요. 업무보증 설정을 안 하면 최초에 개설하는 분들은 보증 설정이 안 돼 있으므로 개설 등록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최초에 등록하신 분들 이후에 저처럼 이렇게 7년 차 또 몇 년 차들 되신 분들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거든요. 갱신할 때 깜빡하고 메모를 안 해놓은 부분들은 알림이 온 거를 그냥 무시하고 이 공제 보증 날짜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죠. 자, 그럼 이제 보증 설정이 한마디로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중개사들은 쉽게 표현하면 다른 보험이랑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중개 사고가 터졌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거나 자동차를 몰 때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들고 운전자 보험도 선택해서 들잖아요. 그런 보험들이 하나도 세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사고 나면은 다 자기 돈으로 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업무보증 설정을 연장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게시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제 사무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액자가 보이시죠? 액자를 보시는 바와 같이 게시 의무가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그리고 중개사 자격증, 이건 원본을 반드시 게시해야 되고요. 업무보증 설정, 그러니까 저처럼 공제에 가입한 분들은 공제증서가 무조건 게시가 돼야 되고, 중개보수 요율표,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사업자 등록증까지 총 5개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미리 좀 오픈을 하면 자개업보사라는 이제 두 문자로 가르쳐 드릴 예정인데요. 어쨌든 게시를 안 해놓은 경우에는 게시 의무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또 처분을 받습니다. 행정질서벌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게시를 하게 돼 있는, 사실은 어떤 손님이든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이게 게시돼 있나 신고해야지 하는 분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이 보증 설정을 이걸 딱 계약하고 나서 드리면 그냥 보증돼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종이에 껴넣지 이걸 날짜가 언제지 라고 보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충분히 나중에도 위험성을 인지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더 안전하게 중개를 받으시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초반에 제가 설명을 쭉 드렸죠. 이제 이데요, 보증 금액이 있어요. 그 보증해주는 금액, 옛날에는 개인은 1억이었는데 이제 2억으로 다 바뀌었죠. 그리고 법인은 2억이었는데 4억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제 법인은 분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분점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분점은 똑같이 개인처럼 1억에서 2억으로 올랐어요. 최소 2억을 개인은 해야 되고, 그리고 법인은 2억에서 4억으로 올랐으니까 법인은 이제 4억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2억
2억까지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법인이랑 계약하면 난 4억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법인은 왜 4억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은 아무래도 또 다른 인격체를 부여받는 일반적으로 큰 금액을 거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법인이 규모가 크고 금액이 훨씬 큰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공제증서를 만약에 계약하고 나서 교부를 안 했다. 이 공제증서 사본이든 혹은 전자문서든 이 교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현업에서 일하면서 실수를 까딱하면 누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맞을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실무에선 제가 못 봤지만 공제증서를 갱신 안 한 분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크게 3가지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계시냐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제금이 이제 개인은 2억이잖아요. 2억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면 법인 4억이니까 이제 똑같은 로직입니다. 만약에 중개를 받았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이 중개사 때문에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중개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겠죠. 소송을 해야 됩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판결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 비율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액이 얼만데 손해액에서 공인중개사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떠한 과실이 나왔으니까 몇 %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 판결을 받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뒤에야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혹은 매도인 매수인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개거래를 한 사람이 손해를 입은 금액 전부를 보상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보상해줍니다. 전부 다 보험을 들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이다. 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제도가 그런 거니까 이게 중개사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이제 제도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은요.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피해액이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전제했듯이 민사 소송을 전제를 해야 되고 자 2억에 대해서 한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2억이 만약에 피해액이 실제로 3억일 수도 있고 5억일 수도 있죠. 굉장히 큰 규모를 거래했다면 그러면 만약에 과실 비율이 공인중개사가 이 건에 대해서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5천만 원 한도에서만 이 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건 2억을 손해봤으니까 2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공인중개사 한 명당 최대 손해배상, 그러니까 손해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금이 2억이라는 얘기라서 이 건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건에서 중개사고가 터졌다. 근데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그 중개사에게는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개사는 이제 그 해에 2억 원 한도로 보상을 할 수 있는데 5천만 원이 나갔으니까 만약에 여러 건 중개를 했는데 여러 건 사고가 터졌다면 2억 한도에서 그러니까 2억을 한도를 넘어가는 분이 사고가 났다면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2억 한도가 한 명당 2억을 주는 게 아니다. 한 건당 2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2억이 한도다. 공인중개사 별, 그 사무소 별 한도가 2억이다 라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건별로 2억씩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건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도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냐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의 개념이 뭐예요? 어떤 일이 터져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제증서, 업무보증 설정의 금액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지급이 되잖아요. 공제료가 지급이 되면 그 공인중개사 대신에 지급을 해준 거죠. 말 그대로 모아놨던 공제료를 가지고 거기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 뭐냐면 먼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내줬으니까 너 이름으로 나온 빚을 내가 먼저 내줬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한테 이 돈을 줘 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구상권 청구가 어디서도 많이 이루어지냐면 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어떤 절차를 따라서 보증액이 지급이 되면 그 보증금을 임차인은 보증보험사에서 받잖아요. 그럼 임차인들은 돈을 받고 나가는 건데 이 돈을 내줬잖아요. 보험사에서. 그 임대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험금을 내주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몇십만 원 보험료를 내서 거기서 몇천만 원 사고가 터져도 내주고 끝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빚이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도 사고가 나면 안 되고 첫째로, 둘째로는 사고가 나도 과실 비율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겠죠. 그리고 줄여야지 본인 손해도 적어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많아지고 그만큼 공인중개사가 꼼꼼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가끔 보면 위험하게 중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외줄타기를 하는 건데 운 좋게 사고가 안 났다고 치지만 사고가 났다고 치면 굉장히 큰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동일한 여러 건의 사고가 터진다면. 더 문제는 뭐냐면 중개 보조원들이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요. 그거는 사실 실무상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오프 더 레코드상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얘기라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원칙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원칙은 이렇게 세 가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초보 중개사분들도
이 공제 증서만 무조건 믿으면 안 될 것이고,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된다는 게 가장 주안점입니다. 그리고 거래하신 의뢰인분들도 이렇게 공제 증서로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해 주지 않고 전액을 보상받기가 힘드니까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를 믿고 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거래해 줘야 되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또 우리 의뢰인들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본인들도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켰고요. 원래는 이 컨텐츠를 찍을 예정이 없었는데 오늘 공제증서가 이제 갱신이 돼야 되고 또 공제료를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7년차 7번째 납부를 했더라고요. 감회도 새롭고, 감사하게도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지급액이 나갈 일도 없었어요. 보니까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사고도 많이 나고 손해배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위험한 물건은 중개를 안 하면 안 했지 정말 꼼꼼히 합니다. 사고가 안 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외부 강의나 강연을 다니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기초가 탄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초를 쌓는 과정을 다들 실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